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4주차 2교시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위험관리와 보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세부 내용이에요. 일생주기, 자산관리, 재무설계가 있고요. 또 위험관리, 보험,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란, 즉 일생 주기와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생 주기란 무엇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몇 단계로 나타내는 것이 일생 주기입니다. 일생 주기는 크게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고 있어요.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되고 각 인생 단계별로 돈의 필요도도 변하게 됩니다. 행복한 미래, 즉 내 집 마련 상품도 필요하겠고요. 노후 생활자금 마련 상품도 필요하고요. 목돈을 굴리는 상품도 필요하고요.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도 필요하고요. 위험 보장용 상품도 필요하고요. 교육 자금 마련 상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림은요, 자산관리의 필요성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창업이죠. 투자, 수많은 투자 중에 하나가 또 창업이니까요. 이런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각 상품에 대한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은 것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번엔 일생 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지출의 수혜를 미리 예상하고 언제 어느 정도의 돈을 저축하고 쓸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점점 짧아지고 있는 퇴직 시기와 함께 평균 수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축적해둔 자산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일생 주기에 따른 자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일생 주기에 따른 자산 관리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고요. 주택 마련해야 되고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자녀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노후 생활도 있고요. 이제 독신 생활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사회생활 시작 20대부터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20대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쭉 나와 있죠. 경제적인 정년이 있고 경제적인 은퇴 시기 55세, 60세 자녀 결혼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파란 선이요 수입이에요. 파란 선이 수입이고 빨간 선이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때까지 경제적인 정년인가요? 이때까지는 잉여자금이 좀 있군요. 수입이 지출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정년을 맞이하고 자녀 결혼을 시키는 55세, 60세 그 다음부터 이제 부족자금 시기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잉여자금 시기보다는 부족자금 시기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네요. 각 주기별 자산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에는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예요. 소득은 적지만 지출도 적으므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신혼기가 있네요. 각 결혼하여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의 시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녀 양육, 교육비, 주택급이 대비해 가지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 1기, 2기
아이가 생기면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독립기와 노년기로 또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녀 독립으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과 자녀의 결혼 준비와 은퇴 준비로 소비 요구가 가장 높은 시기, 그게 자녀 독립기와 노년기 이렇게 또한 구분하고 있네요. 그래서 각 주기별 자산관리, 청년기, 신혼기, 자녀 양육기, 자녀 독립기와 노년기로 구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무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재무 설계란, 즉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 일생 주기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재무 설계가 되겠죠. 갈수록 기대 수명, 늘어나는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노후 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은퇴 시기, 은퇴 이후에 살아가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있겠죠. 불확실한 미래 대비,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재무 설계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신의 재무 목표를 정해야 되고요. 2단계,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이용 가능한 재무 지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3단계,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4단계, 계획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5단계는 규칙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재무 설계에 필요한 이유, 설계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무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무 설계는 인생 항해 계획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최적의 생활 목표와 이에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여 자녀교육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설계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검토할 사항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감소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겠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여기서 위험을 고려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무래도 젊을 때 한 번씩 모험을 또 추구하죠.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젊었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몇 번 시도했을 것이고요. 아마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모험을 또 추구할 수는 없죠. 그때는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안전을 택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란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연령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20 내지 30대는 주식형 위주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추구하게 되고요. 40대, 50대는 주식형과 채권형을 절반으로 하는 절충형을 택하게 되고 60대 이후에는 보수형 투자로 원금 보장형을 주로 투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식형이란 무엇인가? 위험자산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말하는 거예요. 40대, 50대는 주식형과 채권형을 절반 절충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조금 주식형 플러스
안전형을 가미한 거예요. 채권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주식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두 가지를 절충한 거예요. 어느 정도. 60대 이후에는 이제 안정형을 택해야 되겠죠. 주식형보다는 완전 채권형 위주로, 원금 보장형 위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보다 변동성 위험을 줄여서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달라 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0대 초반이니까요, 창업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재무 설계된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해달라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미리 공부시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투자 대상 유형 고려사항들이에요. 안정형, 투자 원금의 손실을 원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완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위험을 전혀 갖지 않는 안전형이죠. 이제는 안전 추구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속이나 배당 소득 중심의 안정적 투자를 목표로 하는 유형, 안전 추구형, 위험 중립형, 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유형을 우리가 위험 중립형 이렇게 공부하고, 적극 투자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 적극 투자형. 이제 공격 투자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을 적극 감수하고 아주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투자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투자는 아니고요. 이와 같이 5개로 구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도 이와 같은 게 있겠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도 있고, 소액을 투자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형태도 있겠죠.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관리란 무엇인가? 즉 위험이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나 사고, 즉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험이란 거는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거지. 미래,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발생하는 거겠죠. 미래라는 것은 몰라요. 우리가 미래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핑크빛, 장밋빛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뭔가 그래요. 근데 미래라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겠죠. 불확실에 대비를 해야 되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위험으로는 사고겠죠. 건강이나 생명이 훼손될 위험도 있겠죠. 개인이 가진 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위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금융경제 위험이란 무엇인가? 금융경제 위험의 이제는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 등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투자에 대한 위험이란,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 불확실성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 미래는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 준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호경기가 온다면 투자를 늘릴 것이고, 앞으로 불경기가 온다면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포트폴리오로 준비를 해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주식만 살 수는 없잖아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돈이 많으면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도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하겠죠. 골동품도 사고 금도 사고 은도 사고 여러 상품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포트폴리오는 한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고가 생기면 손해만 발생하는 위험을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동차를 사도 자동차 보험, 혹시 모르니까 생명보험 등등을 들어두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 듣는 걸 포트폴리오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도 생길 수 있어요. 창업도 투자의 하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반면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대 수익이 크면 그에 비례해 가지고 위험이 커지겠죠. 따라서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없어요.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상품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이 같으면 A하고 B가 있는데 위험이 같으면 가능한 높은 수익률은 고를 수가 있어요. 수익률은 같아요. A하고 B가 있는데 수익은 같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위험이 작은 놈을 고르면 되는 거겠죠. 둘 다 잘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많은 놈 고르면 되겠죠. 둘 다 돈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둘 중에 잘생긴 놈 고르면 되는 거겠죠. 돈 많고 잘생긴 놈은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겠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무조건 회피하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올바른 투자 방법은 위험을 감내하는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위험 관리 방법,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적정한 위험을 감내하면서 수익률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여러 자산에 또는 여러 지역에 투자 시기를 달리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 즉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해하시죠? 이제 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란 사망이나 자동차 사고와 같이 비슷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위험에 대비해 서로 조금씩 돈을 모아 공동재산을 마련한 다음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우리가 보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나 위험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여러 사람에게 동질의 위험이 존재해야 되겠죠. 손실의 발생이 우연적이며 죄송합니다. 손실의 발생이 우연적이며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손실 발생이 시공간적으로 명확해야 되겠죠. 재산에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나 위험의 조건 네 가지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창업을 하더라도 점포를 내려면 또 차량도 필요하고 오토바이도 필요하겠죠. 혹시 그럼 각각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점포를 하나 얻게 되면 혹시 화재에 대비한 보험도 들어야 되겠고 하겠죠.
보험에서 보상되는 위험이란 또 무엇이 있나?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적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나 불법적인 사고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고요. 경제적 손실을 주는 위험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단 치료비는 지불해 주겠죠. 사고나 위험은 우연한 것이어야 되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낸 사고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보험에서 보상되는 위험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하나도 없죠. 이제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사고에 대비해서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있고요. 국민생명이 있고요. 교보생명이 있고요. 흥국생명이 있고요. 국민생명 얘기했나요? 등등 있죠. 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화생명도 있어요. 한화, 63빌딩 한화생명도 있습니다. 손해보험 있어요.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위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손해보험회사 하나, 삼성 화재보험,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보험, LIG 화재보험, 동부화재는 지금 DB 화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메리츠 화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결합하여 만든 상품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방카슈랑지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품 성격을 결합하여 만든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와 보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공부하기 앞서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포트폴리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투자에는 안전형부터 적극적인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다는 것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